국민의힘이 지난번 총리 청문회 때는 재미를 못 봤어요.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보통 이 청문회를 통해서거든요. 근데 총리 청문회 하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어. 네. 대실패한 거죠. 예. 자, 이 모든 장관 후보자를 그렇다고 낙마시킬 수는 절대로 없어요. 예,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타겟을 정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지난번에 대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타겟을 확실히 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할 텐데 쭉 보니까 국힘이 정한 1타겟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보여요. 네. 네. 키워드는 갑질로 잡은 것 같고 네. 저는 국힘이 여성가족부 후보 장관 후보자를 타겟으로 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유난히 의혹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애초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강선우 의원이 아니었어도 저는 타겟으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일하게 민주당과 박빙인 연령대가 20대 남성이에요. 나머지는 모든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앞섭니다. 네. 이젠 70대도 앞서요. 60대도 앞서고. 이 20대 남성은 그러니까 70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보다도 더 극우화되어 있어요. 20대 남성 보수화는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 평균을 훌쩍 넘어서는 압도적 수치거든요. 저는 이렇게 된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보수가 이 젠더 갈등을 선거에서 득표 전략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기획을 가지고 긴 시간 작업을 한 결과다. 그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도 후보 때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슨 공약이 그래. 한 줄로 SNS를 그때 걸고 그걸로 이 20대, 30대 남성 커뮤니티가 열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강선우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타겟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웬만한 사안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면 가장 지지율이 높은 20대 남성 여론부터 불을 지를 수 있다. 네. 휘발성이 아주 강한 소재고 특히 MZ세대가 민감한 갑질이라는 네. 키워드로 공략하자. 이런 기획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 첫 보도가 뭐였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5년간 46명을 면직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게 첫 보도였고 이 관련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이거는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겁니까? 여성가족위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보도자료입니다. 그 한지아 의원의 보도자료에는 단서 조항이 있었죠. 네, 국회에서는 의원실 간의 이직이 잦고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개인별 직급 변동 내용이 포함돼 승진 등의 사유로 동일인이 중복으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단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인데 왜냐면 저 단서에 실체적 진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할 텐데 강선우 후보실에서 일요일 날 해명을 한 건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지난 5년간 면직한 보좌관은 46명이 아니라 28명이고 통상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거 언론에서 해설해 주지 않던데 국회 사무처가 밝힌 단서 조항이 뭡니까? 개인별 직급 변동 사유로 동일인이 중복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서관, 선임 비서관, 보좌관이 있어요. 국회 보좌관들은. 우리는 그냥 보좌관이라고 퉁쳐서 말하는데 비서관, 선임 비서관, 보좌관이 있어요. 그런데 비서관이 보좌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을 잘해서. 그러면 규정은 어떻게 되냐? 먼저 비서관을 면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재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관이
보좌관으로 처음 들어가면 9급이거든요. 네. 9급 면직하고 네. 보좌관이면 4급이에요. 그렇게 한 번에 뛰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 4급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모르면 그리고 단순히 면직 기록만 보면 네. 지금 보도가 된 것처럼 네. 48건이라고 실제로는 승진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해고된 걸로 오인되는 겁니다. 아까 그 기사는 처음 나온 기사는 48명이 해고된 것처럼 46명이 해고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20대 의원실 평균 3배라고 했잖아요. 네. 저 말은 틀린 겁니다. 그 단서에 의해서 그렇다면 중복된 것이 몇 명인지 찾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선호 의원은 21대 초선이고 22대 연속으로 선출돼서 재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21대하고 22대 넘어가잖아요. 그때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원 면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쓴다면 전원 재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1대 보좌관을 그대로 22대에 써도 기록만으로는 면직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저 면직 숫자를 그냥 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서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관이 의원실에서 의원실로 옮겨도 이거는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아주 많아요. 뽑고 봤더니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 맞다. 이렇게 옮기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네. 여야를 옮겨다니는 경우도 아주 많고. 역시 면직해요. 그리고 다시 임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46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고 그 밑에 단서 조항에 네. 의해서 그 숫자 중복 숫자를 빼고 나서 숫자를 말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제대로 된 보도인데 보도 자료가 그냥 46명이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국회 사무처에 중복이 있다.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중복을 빼야지.